네, 안녕하세요. 예스맨입니다.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뭐 이번에 긴급하게 방송을 찍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요 부분 때문이죠. 비트코인이 지금 뭐 장중에 17%대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신규 진입자도 많고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최근에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가장 나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장을 접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점에 최대한 코리니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요것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만들었고요. 아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등락폭도 꽤 큽니다. 근데 평균 5%에서 7% 정도에 대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요. 여기에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뭐 평균 3배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15%에서 많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당연히 21% 사이가 되겠죠. 근데 지금 15% 정도가 찍히니까 어떻게 됐냐? 알트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때까지 밀려버렸냐면 35% 이상 밀렸습니다. 즉 40% 구간대가 넘어왔다는 거죠. 이 말의 의미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. 비트가 15% 아래로 가니까 얘는 40%입니다. 즉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왜 도움이 되냐?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지금의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락시 매수 이것까지는 아마 알 겁니다.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요, 제가. 근데 여기에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2021년도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때 무엇 사는 게 맞을까? 내 알트의 평단을 낮추는 게 좋을까? 아니면 PT 이더를 사는 게 맞을까? 이거에 따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드리고 싶은 건 PT 이도 쪽으로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그거에 따른 뒷받침 근거는 무엇이냐면, 자, 알트를 만약에 사게 되면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추이가 이렇게 15에서 20%까지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비트가 충격이 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또 내려가겠죠. 그러면 당연히 평균 15% 정도는 깔고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평단을 잘못 평단을 내린다고 해서 현금을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현금을 잘못된 시점에 물을 타버리면 내 물탄 돈까지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. 네. 그래서 알트 평단을 낮추기에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가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물도 잘 타야 돼요.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코리니 분들한테 비트나 이더 위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, 그러면 언제 내가 갖고 있는 중형급 코인 쪽에 좀 많이 물타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이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 추세가 어느 정도 횡보가 좀 될 때쯤에, 그리고 매수세의 거래량이 기존의 매도 대비보다 조금씩 높게 나올 때, 이 정도만 보셔도 코리니 분들이 따라하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? 매도세가 훨씬 더 높게 나왔죠. 기존에 있는 평균 거래량 추이에 대한 매수세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이 정도는 알아도 됩니다. 그러면 올라가는 시점대가 됐었을 때 그 시점 기준으로 수익만 챙겨 먹고 그 뒤에 내 알트코인에 물을 타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일단 20%니까 나중에 반등 세게 나오면 내가 다 먹을 수 있겠지.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지 않겠지라고 하다가 녹는 순간 마이너스 40% 이상 나게 됩니다. 그러면 일단 현금도 투입이 됐죠. 근데 그 다음에 현금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
최대한 어떻게 보면 등락폭이 조금 더 덜했던 코인 위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안정권이 됐었을 때 그때 물을 타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저의 전략은 내일 정도 때 물을 탈 생각을 갖고 있고, 오늘 타셔도 상관없고 내일 정도 때 타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저녁 시간 기준대로 될 것 같아요. 뭐 못해도 한 4, 5시 정도 때나 뭐 3시 정도 보고 아마 매집을 할 것 같은데, 뭐가 됐든 간에 한번 매수는 할 겁니다. 하고 이제 게리 겐슬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때쯤 다음 주 주중에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딱 2번 나누어서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코리니 분들은 3번 나누어서 사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. 네, 그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트레이너 분께서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여기도 보시게 되면, 야, 지난 역사적으로 3월은 강세가 보이기가 어려웠다. 17, 18, 20년도 때는 대규모 조정을 받았고 16, 19년도 때 약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월이 그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점 때도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리 커뮤니티에도 글을 미리 남겼죠.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이 정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. 근데 더 높은 곳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, 이렇게 더 높은 곳을 더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만큼 이 정도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알트코인 쪽도 개수가 잘 줄어드는 쪽 위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. 뭐 디파이나 뭐 아니면 지금의 뭐 대체 불가형 토큰 쪽에 대해서 좀 엮여져 있는 쪽이나 아니면 WBTC 쪽에 뭐 엮여져 있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 무언가의 성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스태킹 쪽에 대한 성과가 나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료가 아직까지도 유효가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셔야지 괜찮습니다. 그래야지 그만큼 에이다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에이다가 스테이킹도 제일 잘 됐죠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점에 잘 노려보면 충분한 역발상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늘이 도운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, 또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은 한없이 나쁘게 보게 되면 또 계속 나빠지기 마련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전략을 잘 참고하신 다음에 좀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러하고, 조정의 추세도 조정이 아무리 깊게 나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45,000달러에서 42,000에서 5,000 사이 정도에는 아무래도 멈출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다음 주 장까지 좋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정도 때에서 아마 멈추지 않을까 싶고요. 만약에 4만대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되면 적극적으로,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음 주에도 살 돈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돈 남겨놨다라고 하니까, 만약에 장중에 그런 시점이 한 번이라고 하면 그거를 2번 살 걸 한 번 더 나누어서 3번으로 바꿀 겁니다.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바꾸면,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, 주로 바꾸면 2주씩은 쉬었습니다. 이번에도 뭐 만약에 쉰다라고 하면 2주나 3주 정도 때는 쉴 가능성이 있는데, 저는 그냥 2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1주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거의 존버를 해서 버티는 전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2017년도 때 장 때도 어땠냐면 거의 평균 2주 정도씩만 쉬고, 많이 쉴 때는 3주씩 쉬고 계속 올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또 바탕으로 보았냐, 이 추세가 계속 상승상 추세이기 때문이죠. 유동성도 높아졌고요. 그리고 정비열 구간은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단기에 대한 추세
이평선 구간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만 보아도 아직까지는 이 시점이 고점이고 무서워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.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 청산을 당한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뭐 여러분들만 물린 게 아니에요. 보게 되면은 다 뚝배기 깨진 게 당연히 많습니다. 예, 비트맥스만 일어난 게 아니라 웬만한 쪽은 거의 다 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롱을 분명히 타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. 야, 시즌1이 2017년도였으며 시즌2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. 아이고 이제 여기에서 코인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아예 시작도 안 했던 분들은 아주 꼬숩다. 그런 형태로 아마 아니꼽게 이런 걸 또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성적으로 볼 필요성이 없고 우리는 우리에 대한 길을 가고 여기에서 이제 2월 달까지밖에 안 됐습니다. 10개월 동안 보았을 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오히려 더 많이 슈팅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겠죠. 이 말의 의미는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이때 당시에도 비슷했어요. 이때 당시에도 내려갈 때 쫙쫙 빼줬습니다. 2주치 올린 거 크게 올렸는데 쭉 빼고 그쵸? 그러다가 쭉쭉쭉 올리다가 어떻게 됐냐. 이때군요. 이때도 비슷합니다. 이때도 어느 정도 쭉쭉쭉 올리다가 네, 쭉쭉쭉 올리다가 한 2, 3주 좀 쉬어서 한 방에 빼버리고 근데 이때도 이때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이겠지.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기관도 있고 많이 살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우리에 있는 시드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지만 지금에 있는 이만큼에 있는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금도 아직 준비되어져 있는 자금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스트레티지 벌써 1조 땡겨놨잖아요. 그럼 나머지 있는 여기에 있는 24곳 말고도 아직 못 샀던 기업들 이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? 그리고 그레스케일도 한동안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적게밖에 안 샀어요. 이제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? 이때까지 그레스케일 신탁을 보게 되면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.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나왔죠. 그리고 후행성으로도 후행성으로 뉴스로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아셨겠죠? 그래서 기존의 현금 시드들은 우리 것만 아니도 이런 쪽에서도 많이 있고 고래들 것도 많이 있다. 그리고 캐나다 ETF 것도 이번 시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. 네,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기 금방 지나갑니다. 네, 1년을 벌써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거예요. 열심히 잘 대응을 해서 올해 마무리에 누가 웃는지 한번 보자고요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